네, 다시 기관의 눈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 오늘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그다음에 기관의 시각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인터넷 유통 미디어를 담당하는 조용선 연구위원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이 아니죠. 예, 그 상반기에 가장 핫한 종목은 단연 네이버하고 카카오입니다. 예, 뭐 전기차도 있습니다만. 네. 예.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긴 한데 그래도 네이버 카카오의 기대감이 몰리는 배경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히 듣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은 아직도 네이버 카카오는 뭐 이 광고로 아시는 분들이 아직도 그렇게 계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이버는 조금 글로벌스럽고 카카오는 조금 로컬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둘 다 뭐 지금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게 나고 있습니다. 네이버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씀 주신 바처럼 이제 양 종목의 차별점이 있고 네. 그다음에 공통된 베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까지 주가가 오른 것도 이 두 가지 사안에 기반을 하는 건데요. 3월 이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실상 가장 큰 첫 번째 공통된 요소가 역시 이거 피할 수 없는데 실적의 안정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오프라인 트래픽을 기반으로 한 전반적인 산업군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실적이 크게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와 크게 대조적으로 두 종목은 외형의 확장 그리고 재고된 수익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입증해 줬다는 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공통된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뭐 아까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좀 말씀을 주셨지만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크게 확산된 구간에서는 역시 미국 시장을 한번 확인하게 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3월 이후 그 기간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의 기술주라는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필두로 해서 알파벳하고 아마존, 페이스북이 미국 IT 주도주이고 이 상승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앞서 말씀드린 미국 기술 주도주의 세그먼트가 녹아져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 주도주의 상승이 이 네이버 카카오의 멀티플을 올려주는 효과까지 배가가 되었습니다. 네, 멀티플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퍼를 몇 배 주느냐라는 맞습니다. 걸 말씀하시는 네. 겁니다. 끝났습니까? 네. 차별화된 요소 잠깐만 네. 마지막으로 네. 실제로 말씀드리면 네이버는 올해 신사업 밸류체인이 굉장히 크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화된 이 지역 커버리지를 바탕으로 해서 신사업 밸류체인이 한 단계 제고가 됐다는 점이고 카카오는 연간 수익성이 제고된 아까 공통된 요소에서 말씀드렸지만 네이버보다 더 특출나게 수익성이 제고된 측면이 있어서 각기 다른 이 요소가 또 한 번 작용을 해서 양사의 주도주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정적 실적이 돋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위원님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안정적 실적이 돋보이는 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 어떤 분야에서 안정적 실적이 돋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네이버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수도 있어요. 네이버를.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죠? 일단은 제일 큰 거는 이커머스죠. 그런데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게다가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런 비즈니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예를 들어 sum of the parts를 했을 때 사실은 네이버의 커머스는 뭐 아마존의 밸류에이션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것은 타겟 프라이스, 목표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은 이 정도면 다 왔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게 그 최근 5개년간 밸류에이션 트렌드를 보면은 네네. 실상 이게 목에 차올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렇군요. 2014년이 가장 네이버가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았던 구간인데 거기에는 지금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밸류 체인의 원년이라고 하면 밸류에이션 상단이라고 해도 그 상단을 뚫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언급해 주신 글로벌 피어들을 네네. 그때 당시에 상승기의 밸류에이션을 대입하면 네네. 여전히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여력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새롭게 진출하는 그 비즈니스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신사업 같은 것들. 그 네이버는 어떤 신사업이 좀 기대가 됩니까?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네. 보통 카카오의 신사업들이 주목되어 온 기간들이 길었거든요. 이를테면 저도 여기 오면서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만 카카오 네네. 택시로 대변되는 카카오 모빌리티, 네네. 그리고 카카오 페이, 그리고 카카오는 광고 시장에 진입이 늦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카카오톡 그 중상단에 배치되는 네네. 광고 모델이 네네. 뒤늦게 도입이 됐죠. 근데 네이버는 실상 그렇게 급하게 신사업을 만들지 않아도 될 만큼 커머스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고요. 네이버 페이도 이미 진출되어 있는 상태였고 웹툰도 고성장이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올해 한꺼번에 이렇게 그 개진되었던 신사업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네. 이게 커머스 부분에 집중되긴 합니다만 중국의 타오바오와 티몰 같은 네네. 다이렉트 투 컨슈머, 그러니까 D2C 형태의 모델이 한국에는 없었습니다. 네. 근데 네이버가 올해 상반기 때 브랜드 스토어라는 이름으로 네. 첫 런칭을 했고요. 그리고 홈쇼핑 채널 같은, 그러니까 송출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연간 국내 업계에서 한 1조 4천억 원 정도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똑같은 형태의 모델을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셀렉티브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이식된 새로운 커머스 모델도 이번 상반기 때 도입이 된 바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 네이버는 일본 진출이 돼 있고, 그다음에 라인 가입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라인이 지금 8천만 명 중반대입니다. 8천만 명 중반대인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일본하고 동남아시아 라인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플랫폼 사업을 둘 다 하지 않습니까? 네. 카카오도 플랫폼 사업이고 사실은 네이버도 플랫폼 사업인데 그럼 플랫폼의 크기에 따라서 회사는 분명히 바뀔 겁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는 사실은 플랫폼이 커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어 보이고 네. 카카오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뭐 잘 몰라서 말씀드린 건데 국내에 좀 한정적인 것 같고 그렇다고 본다면 향후 5년 뒤에 지금 우리가 주식을 오늘 사서 5년 동안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100만 원씩 들고 있다. 그러면 수익률 차이가 나겠다고 보십니까? 실적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네. 대답은 네입니다. 아, 어떤 거를 좋아하십니까? 둘 중에? 장기간 시계열로 보면은 동조세입니다. 당장 시계열 장기간 그동안 장기간 시계열을 보면 네. 커플링, 동조세의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하. 근데 구간별로 분명히 차별화되는 구간들이 네. 1년 반, 네. 그리고 최근 1년 이렇게 존재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향후의 중장기적인 주가 수익률을 만약에 물어보신 거라면 저는 단연코 지역 커버리지가 플랫폼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네이버의 수익률이 더 부각될 수 있다고 얘기할 그러니까 뭐 둘 다 좋은데 네이버 카카오 함께 달리는 주가고 커플링이 될 것이라고 보고 뭐 좀 장기간으로 보면 네이버가 플랫폼이 좀 커서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눈높이를 좀 상향해서 좀 들고 가는 것도 무리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인터넷 업종 전반적으로 뭐 지금 좋아 보입니다. 미국 빵도 좋고요, 우리나라 것도 좋습니다. 그 인터넷 서비스 섹터 어떤 걸 커버하시죠? 인터넷 서비스 섹터? 현재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더존비존까지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더존비존. 네. 예, 더존비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더존비존도 최근 1년간 수익률로 따지면 양사 못지 않거든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실상 시가총액은 이제 3조 원대를 간 넘은 상태.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네, 네, 네. 네. 3조 원대를 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수익률은 양사에 비견될 정도이고 네. 그만큼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습니다만 이 ERP 네. 부분에서는 지금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기업이고요. 더존비존이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사실 좀 대기업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한화에 들어갔죠?
네네네. 예, 그러면 삼성 SDS가 있고 뭐 각 대기업별로 사실은 그 인터넷 솔루션 내지는 인터넷 솔루션 프로바이더 이런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종목들이. 근데 사실은 대기업 쪽으로 들어가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회사가 레벨업 되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기회는 현재 시각으로서는 제한적으로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럼 대기업 집단들은 보통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네. 아예 계열사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더존 그러면은 비전이 어떤 측면을 봐야지 더존 비전은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되고 우리가 쭉 한번 네이버처럼 들고 가야 돼라는 어떤 포인트를 짚어주시겠습니까?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첫 네. 번째로는 이 ERP도 네. 현재까지는 플랫폼화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네. 실제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합니다. 더존 비전이 네. 강촌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네네. 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ERP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전환기에 있다는 점. 전환기에 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전환 속도가 빨라질수록 수익성도 제고가 됩니다. 우리 목표가가 있습니까? 더존 비전? 지금 11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지금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 날이 돼서 아하, 오늘은 언급하지는 목표가를 않겠습니다. 상향 조정을 하는 때가 왔군요. 네네. 예, 그래서 좀 바쁘시겠네요, 그럼. 밸류에이션 다시 하고 막 돌아가서 이러고. 할 예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아까 대기업 말씀하셨는데 소형 기업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주로 세무회계 사무소가 고객을 세무회계 사무소를 기반으로 한 고객인데 네. 이게 지금 중형 기업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중형 기업. 네, 그리고 글로벌 피어 경쟁사 중에서 뭐 SAP를 필두로 한 대형 ERP 기업들이 있는데 네. 사실 이게 라이센스 피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미국 그 기업들은 상당히 비싸게 받더라고요. 네, 굉장히 비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이나 어떤 UI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이렇게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 인터페이스가 더존 비전이 약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더 낮게 받되 시스템 안정성은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더존 비전으로의 MS 개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잘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어쨌든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중기적,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네이버, 카카오, 더존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미디어 커버하시죠. 네, 네. 예, 미디어 쪽은 어느 종목 좋아하세요? 지금 미디어 전반적인 그 약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프라인 트래픽을 가장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디어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유통 채널, 항공, 운송, 뭐 엔터테인먼트 다 약세입니다. 근데 이 한국의 미디어는 뭐 CJ ENM, 그러니까 네. 광고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은 CJ CGV, 오프라인 미디어, 그러니까 영화 관객 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게 미국 시장하고 굉장히 대조되는 양상이거든요. 네. 미국의 넷플릭스 같은 완전 주도형 플랫폼, 미디어 네. 플랫폼이 부재하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결국에는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종목들밖에 잔존하지 않은 상태인데 네. 물론 비상장으로 해서 국내 커버리지만 담당하고 있는 몇 개 OTT 플랫폼이 있습니다만 네네. 그거랑은 별개로 한국이 이제 유일하게 음. 제작사 모멘텀이 사실 글로벌리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컨퍼런스 콜에서도 언급됐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제작 환경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는 한국하고 아이슬란드밖에 없다. 네. 그 중에 단연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네. 넷플릭스와의 강한 제휴 관계, 네. 지분으로 비롯된 강한 제휴 관계 있고 실제로 아시아 권역에서 어필할 수 있는 컨텐츠를 생산, 재생산, 제2차, 3차 콘텐츠 확장성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월등한 격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보합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고 뭐 기관들이 많이 좋아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야 될 종목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오늘 그 네이버, 카카오, 더존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도 말씀 들었는데 2차, 3차로 이제 판권을 갖다가 뭐 많이 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SK증권 조영선 연구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